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원래 새해 목표나 계획을 막 구체적으로 세우는 편은 아닌데 올해만큼은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실천 가능한 소소한 목표를 한두 개쯤 세우고 1월 1일부터 딱 열심히 가열차게 실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호되게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새해를 시작하는 일주일을 감기와 함께 평소보다 좀 더 느릿느릿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목표는 사실 다이어리에 적어두기는 했거든요. 비록 1월 1일부터 딱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목표를 세웠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적어둔 목표를 보면서 그날을 1일로 정하고 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새해 목표와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이어리에 손으로 직접 적으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41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바로 그 모리 슈워츠 교수입니다. 모리 슈워츠 교수는 살아생전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심리치료사였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1995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작고하고 한참 뒤인 2000년대 초에 모리 교수의 서재 책상 서랍에서 그가 학자가 아닌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저작의 원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보다 훨씬 앞선 1989년 집필하기 시작한 글이었던 거죠. 모리 교수의 가족들은 고심 끝에 생전 그와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아들 롭 슈워츠의 주도 아래 원고를 편집해서 모리 교수의 오랜 뜻을 책으로 담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옛 제자인 미치 앨범의 글을 통해서 모리 교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책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모리 교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모리 교수가 40년 동안 연구한 사회학과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는 물론 주변의 여러 사람의 실제 사례를 들어 노화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 노년층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노인의 심리, 노년이라는 시기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아름답고 훌륭한 노년의 삶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인생 후반부야말로 가장 큰 성장 잠재력과 자기 실현이 기다리고 있는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마 어른이라면 어떠한 연령대를 막론하고 대부분 나이 먹는 걸 그리 반기지 않을 텐데요. 새해가 되면서 와, 이렇게 또 나이 먹는구나. 한숨 쉬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책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천식에 시달리며 이 책을 쓰는데 너무도 두려웠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어 겁났다. 앞으로 통증, 고생, 기능장애를 겪으리라 예상했다. 모든 것의 원인은 한 가지, 바로 노화였다.
연장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내게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게 언짢았다. 3, 40년 만에 지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경악했고 속으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예전에 민첩함이나 생기라고는 없이 몸을 떠는 주름투성이 노인들이었으니 서글펐다. 그들을 동정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그들 눈에 나도 똑같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나도 연장자들을 외면했다. 그들과 교류해야 할 때 같이 있으면 약간 혐오스럽거나 거북했다. 그런데도 스스로 인내심 많고 편견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다니. 허물없는 사이이거나 모임에서 만난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늙었다거나 고령자로 여기지 않았다. 당시 75세인 제인에게 언제 처음 늙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발끈하면서 쏘아붙였다. 누가 늙었다고 그래요? 난 나를 늙은이로 보지 않아요. 제인을 비롯해 많은 이에게 늙다라는 어휘는 이미지가 나쁘기에 사람들은 늙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또 자신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시했다. 자신이 아닌 타인들이나 겪을 일로 치부했다. 어떤 이들은 젊게 꾸미고 행동하려 애썼다. 남성들은 활동적인 스포츠에 매진하거나 젊은 여성들과 어울리려 했고, 여성들은 머리를 염색하거나 성형수술을 받았다. 나는 스스로 시니어나 노년층으로 규정하는 일도 가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들은 노년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전전긍긍했다. 이렇게 노인 차별적인 태도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노인을 많이 보았다. 노년층이 노인들을 향해, 다시 말해 자신을 향해 낙인 찍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노인 차별주의가 사회에 너무 깊고 단단히 무의식적으로 넓게 퍼졌으니까. 고령층 스스로 노인 차별주의를 내재화해 더는 유용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질병처럼 고령층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기 안에 노인 차별주의를 깨달으면 자신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 노인을 차별하는 태도와 행동의 결과가 노년층을 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이, 즉 노인인 우리 모습 덕분에 귀하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노인 차별주의를 극복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노인 차별주의가 추한 머리를 쳐들 때마다 쉽게 맞설 수 있다. 내 나이를 믿지 않고 믿을 때도 잊으려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받는다. 나이가 속속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들어 한동안 지속되다 희한하게 가라앉을 때 그렇다. 숙면하지 못한 다음 날 열정적으로 춤을 추려는데 고작 몇 분 만에 기운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76세임을 꾸준히 상기해야 한다. 그걸 기억할 때는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때로 정신적으로는 제 나이를 모르는 듯하다. 마치 세월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젊은 내가 존재 속 틈새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기운차고 발에 용수철이 달린 것처럼 걷는다. 열정과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러다 누군가에게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늙은 몸을 지적받으면 화들짝 놀란다. 물리적인 나이를 떠올리고 연신 현실을 알아야지 인생이 저물었다니까 라고 혼잣말해야 한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휙휙 지나가는지. 말년에 접어드니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훨씬 더. 하지만 충분치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노년기는 특히 자신에게 솔직해야 할 시기이다. 그래서 존재의 진실, 특히 나와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망상을 마주하려 애쓴다.
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날카로운 진실들을 회피하고 싶기도 하다. 정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에 만연한 위선과 기만을 들추지 않는 게 더 쉽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려는 노력은 늘 진땀나는 일이다. 또 내 어두운 면을 외면하려는 유혹에 맞서야 한다. 나 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낀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그에게 적대감이 생긴다. 누군가 우쭐대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듯하면 그를 헐뜯는다. 나보다 젊은 사람의 기술을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질투한다. 파헤쳐보면 질투심이 생기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강인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질투의 뿌리는 그것이다. 지인이 죽으면 슬픔과 죽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감정이 뒤섞인다. 때로는 타인의 병치레와 고통에 무심하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내 병이 재발할까 겁날 때는 유독 그렇다. 역으로 타인의 행운에 부하가 나기도 한다. 동견배인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훨씬 우월하면 나도 모르게 그가 싫어진다. 그런 못된 생각이 들면 스스로 책망하거나 수치스러워한다. 나 자신이 밉거나 못나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는 생각일 뿐이라고, 속으로 느낀 감정이니 자책하거나 마음 쓸 것 없다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자신을 다독인다. 이 검은 속내는 가끔 우리를 빠져나와 의식 속으로 쑥 들어온다. 특히 상황이 나빠져 남은 시간이 쑥쑥 주는 기분일 때 심하다. 이처럼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줄이려면 그것들을 충분히 지각하고 종종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 거라고 각오하면 된다. 늙으면서 생기기 마련인 결핍과 불만에서 그 생각과 감정이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어두운 면을 묻어두기보다 인정하면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더 제어할 수 있다. 스스로 지각하지 못하는 한계와 자기기만도 분명히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맞서기 힘든 행동과 내적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나는 이상에 맞춰 살아보기로, 자신과 관계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기로 마음먹는다. 부인하고 변명하는 것들과 더 쉬운 길로 가려는 충동을 가려내려 애쓴다. 이런 진실 앞에서는 내 행동이나 본 모습을 과장하거나 낭만적으로 보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대신 어떤 상황인지 현실을 파악해 자신에게, 때로는 타인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란 쉽지 않다. 현실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면이 있다. 복잡하고 혼재되고 모순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진실이 하나가 아니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부분적일 수도 있다. 수정되거나 얼룩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들에도 맥락 안에서 탐색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들을 해왔나? 정말 좋고 쓸모 있는 일을 하는가? 무엇을 믿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과 타인들을 얼마나 잘 아는가?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관계를 원하는가? 계속 살고 싶게 만들 만큼 내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 자긍심을 느낄 만한 기여를 했는가? 어떤 가치를 굳건하고 명확히 고수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 아직 실현하지 못한 잠재성이 있는가?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낙관과 비관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인간 본성과 인간의 조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알고 싶은가? 인류의 발전과 생존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 잣대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가? 자신의 노인차별과 노인 낙인 태도를 꿰뚫어보고 없앨 때 우리는 미래의 늙은 모습을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불안에 대한 이기적인 고정관념과 방어기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노년 폄하가 문화에 널리 퍼져 정상으로 보일 지경이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는 노인을 양로원에 보내지 않는다. 노년층을 정상 생활의 회방꾼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 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이라 여기고 노인을 가장 귀하게 받든다. 사회 자체와 노년층을 대하는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화를 향해 노력할 수는 있다. 내면에 뿌리내려 제약을 만들고 온전하고 충만한 노후 생활을 막는 노인 차별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태도들을 없애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나 자신의 노인 차별적 맹점을 꾸준히 경계해야 한다. 노인 차별 사고에 맞서기 위해 나는 늙음이 허약이나 노쇠 같은 부정적인 특징과 연관될 때마다 자각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지적한다. 내 안의 노인 차별 태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우선 60세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 학습, 발전 잠재성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연구를 살펴보자. 나이 들어서도 생산적이며 창의성을 발휘해 사람들과 사회에 중요하게 기여한 사례를 찾아봐도 좋다. 때로 동년배의 능력과 세상의 기대치와 자신을 비교하며 상심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 인생이 끝났다는 믿음을 바로잡으면 된다.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엮어가려고 다짐하면 된다. 노인차별 관점과는 다른 태도와 기대를 생각해내도 좋다. 그런 태도와 기대는 노후를 매력적인 도전의 시기로 바라보고 실현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노년층과 노후에 대해 다음 같은 태도와 전망을 차용해 볼 수 있다. 모든 인생은 소중하며 어떤 연령대이든 그 주인이 아름답고 쓸모있고 보살피는 삶으로 가꿀 수 있다. 독창적이고 경험을 쌓고 충만하게 지각하며 인간애를 발휘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내 인생, 건강, 자부심, 자존감, 삶에서 지속적으로 얻는 만족감은 남들의 그것들과 똑같이 중요하다. 누구나 공통의 인간애를 공유하며 인류에 기여할 게 많다. 살아있는 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존재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기술, 지식, 지혜, 관점을 많이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분별하고 명예로운 윤리의식을 보존할 수 있다.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고 실패를 감당하고 성공을 축하할 수도 있다. 또 타인들을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며 더 깊고 진솔한 자아를 접할 수도 있다. 현재 나이를 자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느끼고 성취이자 특별한 삶의 지속으로 보자. 자신을 최소 60년간 지식, 배려, 지혜를 쌓아야 선발되는 정의의 팀의 일원으로 여기자. 노화는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이니 문제를 해결하고 자질을 발휘해 세상에 기여할 기회가 매일같이 주어진다. 노년에는 증명할 일도, 이길 일도, 경쟁할 일도 없다. 뽐낼 일도 없고 우월할 필요도 없다. 1등이 될 필요도, 큰 돈을 벌거나 대성공을 거둘 필요도 없다. 노인들은 다양한 생활 방식, 생활 양식, 관점, 태도, 가치관,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젊은 세대처럼 노인들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애는 똑같다.
나이 들면서 나는 자신을 존재라는 큰 사슬의 근원이자 표현으로 보게 되었다. 우리는 연속되는 사슬의 연결고리이다. 더 큰 전체의 일부이다. 이 나이에 인생의 신비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난다. 신비가 나를 찾아올까? 내가 신비를 찾아갈까? 내가 찾아간다면 무엇을 알게 되고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우리는 복이 많다. 노년기는 재고하는 시기이다. 낡은 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은유를 얻는 시기이다. 바라건대 그것이 은유임을 더 지각하게 되기를. 이런 생각으로 살아도 좋겠다. 노년에는 최악을 예상하라. 최악이 아니면 감사하라. 노년에는 최고를 기대하라. 최고를 얻지 못하면 이유를 궁리하라. 노년은 인생 최고의 시기이다. 끝까지 남아있으므로. 누구나 존재 이유대로 잠재성을 발휘할 권리가 있다. 노년은 인생 최고의 시기도 최악의 시기도 될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자신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 나이 들면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문을 닫는다. 문을 열어두고 지평, 정신, 연민, 교감을 넓혀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모색하고 새로운 희망과 경의에 자신을 활짝 열자. 노후는 매일 크고 작은 것을 축하하는 시기이다. 또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야 하는 시기이다. 자기 내면의 노인 차별주의를 간파하며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까지 배워보자. 노령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노령이기 때문에, 즉 노인인 나의 진면목과 존재 덕분에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 차별과 노인 낙인이 나타날 때 쉽게 분간한다. 노인 차별주의자들의 예상 따위는 지옥에나 보내자. 생각을 싹 바꿔주자. 멋지고 활기차게 늙을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자. 누구나 노년에 적응해야 하는 변화를 겪는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다들 전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싶어 한다. 동일성은 익숙함과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똑같기를 바라도 생활, 신체, 환경은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변화에 반발할지 마음을 열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흔히 나이 들수록 폐쇄적으로 변한다. 계속 오랜 습관대로 살면서 사고와 행동 방식은 더 완고해진다. 주거, 관계, 일상에서 변화를 거부한다. 변화, 특히 큰 변화는 실제로 곤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 친구의 아버지는 5, 60년간 주택에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이사하자 무척 상심했다. 노인들은 오래된 일처리 방식을 바꾸길 꺼리고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살겠다고 고집한다. 변화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면 변화의 영향을 이해해 차후 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원치 않는 변화, 특히 피치 못할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찬가지로 내가 시작했으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변화가 생기면 그 현실을 반길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 변화를 견디거나 반대로 요란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거부하겠노라 선언하거나 포기하고 수용하기도 한다. 변화에 대한 반응은 변화의 크기, 요구의 정도, 변화 능력과 의지에 따라 다르다. 물론 변화라고 해서 다 꺼리지는 않는다. 예컨대 복권 당첨이나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어 생긴 자산 변화는 환영할 것이다.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변화가 불안과 괴로움을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기쁨과 만족감을 얼마나 주느냐이다. 대부분 노후에도 이전처럼 처신한다.
예를 들어 40, 50세에 조심스럽고 수줍음 많은 사람은 7, 80세가 되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55세에 느리고 신중하다면 75세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동기가 부여되고 마음먹으면 또 오랜 습관과 그 양식을 바꿀 방향을 지각하면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방식으로 처신하며 이전처럼 행동하리라 예상하는가? 아니면 변화하기를 바라는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가? 여생 동안 계속 변화하리라 기대하는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 쇠퇴, 재정 변화, 인간관계 변화, 신분 변화처럼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변화들에 적응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두려움과 맞서고 후회가 있다면 타협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싶다면 자신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 두려움은 어떤 의미일까? 넓게 보면 겁나거나 원치 않거나 상처가 될 일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예전에 겪은 나쁜 일이 반복될 거라고 믿는 것이다. 두려움은 욕구의 거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기 보존 욕구는 신체 상해에 대한 두려움의 이면이다. 두려움은 크거나 작고 패닉이나 공포부터 가벼운 거슬림까지 범위가 넓다. 지속되거나 짧고 의식되거나 무의식적이고 예리하게 느끼거나 애매하게 넘어간다. 어떤 두려움은 빤하고 어떤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속되기도 하고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짓눌려서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쉽게 타협되기도 한다.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고 머릿속에서 조작된 환상도 있다.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는 일반적인 실존적 불안감부터 혼잡한 도로를 횡단하거나 방금 만난 이의 이름을 잊는 일까지 두려움은 광범위하다. 따라서 두려움은 강도, 지속기간, 방향이 모두 다르고 반응과 대처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회피와 도피부터 직면과 해결까지 다양하다.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두려운 상황이 많을수록 두려움 자체를 겁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상상한 두려움과 실제로 당면한 위험이 낳은 두려움을 구분해야 한다. 또 마음이 편해지도록 진짜 두려움을 수용하거나 밀어내거나 넘어서야 한다. 나이 들면 약해지고 그 사실을 느끼기도 한다. 질병, 신체 노화, 능률성 사고, 피로에 취약해진다. 기운이 감퇴되고 병 회복도 느려진다. 신체 상해가 더 무서워진다. 노후에 마주하는 두려움 중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해 왔으며 젊은 세대 역시 느끼는 것들도 있다. 한편 새롭게 맞닥뜨리는 두려움도 있다. 나이 들수록 두려운 정도는 강해진다. 내 오랜 친구인 제니는 이렇게 말한다. 야간 외출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드물게 밤에 나갈 때는 누군가 동반하죠. 걷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가요. 어떤 두려움은 특히 노년에 심하며 놀랄만한 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난 항상 발이 민첩하다고 자부해왔다. 71세 때 거리를 걷는데 작은 깡통이 내 쪽으로 굴러왔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펄쩍 뛰면서 방향을 틀었다. 깡통을 피해 무사히 착지할 줄 알았다. 하지만 깡통은 피했으나 길바닥에 어깨를 부딪혔고 다치지 않았지만 아찔했다. 이제 이런 동작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장애물을 피하려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도. 이제 피하는 묘기를 부리지 못하고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와 넘어질까 걱정되면서 신체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두려워졌다. 신체와 관련된 두려움 외에 실패, 위험, 낯선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이런저런 두려움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목표 달성을 방해해 삶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미지의 두려움이 낳는 결과들 중 하나만 다루겠다. 바로 위험 감수의 두려움이다. 위험을 감수할 때는 미지의 상태에 접어든다. 그때 생기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억제해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새 프로젝트 시작,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새 장소 방문, 오랜 습관 버리기, 물리적인 환경 바꾸기, 오랜 관점 재고 같은 일을 우리는 두려워한다. 이런 위험 부담의 두려움은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끔찍한 일이 생겨 불편해질까,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을 잃을까, 헤매거나 혼란스러워질까 두렵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클까 두렵다. 잘 풀리지 않을까봐, 위험해서 다칠까봐 두렵다. 과거에 조심해서 득을 본 경험이 있기에 위험 부담을 피한다. 위험을 감수하면 불안정해지고 전보다 사정이 악화될까 두렵다. 나이 들면서 일말도 주저하지 않던 작은 위험조차 감수하기 두려워진다. 만약 신체나 정신력이 퇴화되었다면 작은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게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노년기에는 더 큰 위험을 부담하는 일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경험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위험 감수하는 일을 겁내는 게 신중하고 현실적인 대처인 경우도 많으며 조심스런 행동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많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위험을 과장해 받아들인다면 멋진 경험을 시도할 기회를 잃는다. 위험 부담을 올바르게 바라보면 용감하고 합리적으로 감수해 노후를 풍요롭게 즐길 수 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대처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느 방향으로든 피할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바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두려움은 우리 곁에 남아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다. 두려움을 직면하거나 견디거나 최대한 오래 부정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다. 혹은 두려움을 힘의 원천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다. 두려움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도 있다. 삶에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봐도 좋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에 기대보고 오랜 세월 그 많은 일을 겪고 살아남았으니 분명히 나는 아주 강하다고 안심해도 좋다. 다른 사람들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두려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친구가 됨으로써 그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너무 싫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중단하고 특정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물리치지 않으려고 애쓸 수도 있다. 두려움을 존재의 일부로 삼아 두려울 때 잘 견딜 수 있다면 두려움이 감소하거나 사라진다. 그러지 못한다면 두려움을 안고 사는 법을 모색하면 된다. 삶에 두려움이 도사려도 목표를 이루고 충만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하면 된다. 자신의 노화를 얼마나 인정하고 부정하고 기피하며 거부하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노화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싶은가에 따라 인정할 방법은 다양하다. 어느 날은 노화를 인정하고 다음 날은 부정하고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외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빨리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일처럼 나이 듦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신능력 쇠퇴 같은 면은 부정할 수 있다. 혹은 어떤 면에서 퇴화가 아니라 개선되었다고 본다. 1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여기며 노화 징후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아니면 노년이라는데 완전히 순응해 노인처럼 행동해도 놀라거나 부정하지 않는가.
징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애매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을 어느 정도 늙었지만 매우 늙지는 않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노화에 대해 내적으로 부정하고 조용히 시달리거나 요란하게 떠들며 불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노년기의 노화를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영향을 미친다. 노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정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믿는 것이다. 나는 노령 세대이다. 나는 노년기에 늙어가는 노인이다. 나는 연로자, 고령자, 노령인구 제3세대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난 늙었고 그게 나이다. 어떤 용어이든 인지하고 수용해 현재 상태에서 조율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변화, 특히 신체 변화를 명확히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거부는 변화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인식에서 도피하며 신체가 늙는다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는 뜻이다. 물론 인정이나 거부 외에 다른 보완적인 태도와 반응도 있다. 노화의 직면에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비통과 분노 속에서 노화의 불가피함에 체념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노화 과정의 시작과 전개를 충분히 지각하고 계속 면밀히 주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황을 인식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또는 노화를 감정과 정신 상태와 관련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도록 놔두기도 한다. 운동, 명상, 식이요법으로 완화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없애려 애쓰기도 한다. 노화한다는 사실과 노화가 너무 급격하다는 사실에 겁먹거나 분개한다. 혹은 조용히 그 사실을 반길 수도 있다. 노화에 현실적으로 혹은 비현실적으로 대처한다. 노화를 순리로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노화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에 따라 다르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예상하면 회피하고 거부하거나 무시해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노년을 불쾌한 시기로 예상한다면 자기 기만, 왜곡, 망상으로 막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노화 초기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면 장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할 것이다. 어떤 지인은 70대가 다가오자 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노부인이 어떤지 알게 되네요 라고 말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은 나이 듦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어떻게 균형 있게 결합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 가지 시제에 산다. 나이 들수록 과거에 살아온 시간은 길어지고 미래에 살 시간은 짧아진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좋았다면 성취, 좋은 감정, 흥미진진했던 삶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을 꿈꾸고 회상한다. 과거 추억에 집중해 현재 처지보다 훨씬 좋게 비교한다. 과거를 갈망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시절로 본다. 그래서 현재가 더 불만스러워진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마땅치 않으면 과거 내가 어땠고 무슨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좋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개인사를 되짚어볼 방법이자 잃은 정체성을 되찾아 현재에 되살리는 길이다. 내가 자신과 남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방법도 된다. 반대로 현재,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다. 과거가 의물했다면 그 시간을 잊거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반복되지 않길 바라거나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현재가 전부라 여기고 현재를 잘 활용해 최대한 만족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과거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완전히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다.
과거를 이용할 수도 현재의 목적을 위해 무시할 수도 있다. 현재를 즐길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즐겁게 기대하기도 한다. 미래가 새로운 일, 깜짝 사건, 계속되는 자극, 훌륭한 사람이 될 다양한 기회를 주리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눈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용해 현재를 끌어올리거나 현재를 이용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바와 필요한 일을 다 했기에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미래가 짧아서 걱정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될지,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많을 수 있다. 이 기대는 앞선 경험, 자기 이해에 기초한 예견, 무의식적인 공상, 과거에 기초한 미래 예측, 오랫동안 간직해왔거나 최근에 생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습관, 다음 커리어 계획에 근거한다. 기대는 장차 생길 일을 예상하고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놀라지 않고 어느 정도 통제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다. 기대는 행동의 길잡이, 영향, 결정 요인이다.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분명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기대에 부응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대는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신호를 보내 나를 그 모습으로 만든다. 과거는 손쓸 도리가 없고 미래는 예측 불가하며 우리가 가진 것은 현재뿐이므로 현재에 어떻게 존재할지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각한다는 뜻이다. 이 경험들을 수용하고 흡수해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방해 요인과 편견을 제거하면서 집중한다는 뜻이다. 타인의 말을 경청해 의중을 헤아리려 애쓴다는 뜻이다. 또 자기 말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느낌과 미묘한 차이를 기민하고 개방적으로 살피고 이해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41번째 책 이토록 멋진 인생이라니 였습니다. 이 책은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60대 이상이나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나이 먹는다는 걸 부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연령대가 읽기에도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를 먹는 게 두렵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썩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실제로 요즘 이 건강이나 체력적인 면에서 예전과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도 많고요. 은퇴 이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나의 노년기를 한번 상상해 보다가도 한편으로는 내가 노인이 된 모습은 상상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삶의 순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막상 내가 노인이 되는 건 어쩐지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속에 모리 교수가 남긴 노년을 대하는 태도와 지혜를 보면서 앞으로는 이 나이 듦을 좀 더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나의 노후도 지혜롭게 계획해 봐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를 궁리하기보다는 나이가 주는 많은 장점들을 상기하면서 나의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나이를 가장 멋지게 영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해 보는 거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이 시간이 흐르는 속도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나를 자연스레 맡기고 나이 듦을 잘 받아들이면서 나의 가치를 찾는 데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